자, 여러분,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배치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배치도. 자, 네, 배치도를 보면 여기에 도면을 그리는 방법 순서들을 여기 쭉 써놨어요. 좀 확대를 보면, 여기 먼저 보면, 배치도는 건물과 각종 시설물이 대지 내에 배치되는 전반적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도면이다. 라고 하고요. 배치도는 그림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본 수업에서는 지붕 평면을 보여주는 배치도를 그리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치도를 그릴 때 지붕 평면을 기준으로 배치도를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지붕 대신에 1층 평면도를 기준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1층 평면으로 그렸을 때의 장점은 1층이 건물 내부일 수도 있지만 1층이 필로티에 의해서 외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는 2층이나 3층이 1층보다 더 돌출된 형태의 캔틸레버 형태로 꼭 필로티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1층의 어느 부분이 외부 공간인데 불구하고 배치도상에서 그게 같이 연결되는 형태인데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좀 보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붕이 보이는 것보다 1층 평면도를 기준으로 배치도를 그렸을 때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1층 평면도를 기준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리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인 지붕 평면도랑 배치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그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도면을 제도 용지 안에 어느 공간에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 건물이 센터에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건물이 내 대지 안에 정 가운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대지 안의 공간 조경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는 건물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 구석으로 이게 배치가 돼야 도로에서부터 내 땅으로 진입을 해서 건물로 들어가는 그 조경까지 해서 관계를 표현하기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건물의 위치를 어디에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 공간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 배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 기준선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조립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도면이 들어갈 공간, 그 다음에 도면에 필요한 정보들, 개요 같은 것들이 들어갈 공간, 그 다음에 치수선이 들어가야 할 공간, 문자가 배치되어야 될 공간, 이런 공간들을 배치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 및 건물 윤곽선을 표현한 다음 시설물의 인면선을 그리고, 그 다음 대문을 그리고 지하 배설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감재 표시하고 나무들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비금을 그리고요. 건물 계획표를 그리고 도면 기호 그리고 제도 문자를 기입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순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완성된 형태의 배치도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과제입니다. 이거를 다른 페이지 말고 지금 보이는 이 페이지만 A3 용지에 출력을 해서 똑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제도 용지에 똑같이 옮겨 그리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요 부분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의 축척과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번 이름 쓰는 공간, 그다음 방위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요만큼이죠. 건물은 요만큼이고 내 땅이 이만큼이 내 땅이에요. 이만큼이 내 땅이고 내 땅으로 진입하기 위한 공간이 이쪽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된 거고 주변 건물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텃밭이 있고 나무들이 심겨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보다 좀 더 위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야 내 건물을 중심으로 내 땅이 다 표현이 되고 그 주변 환경이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제도 영역과 표가 들어갈 부분, 여백, 그 다음에 상하 여백 공간, 도면 공간,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끔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배치도를 그리고 여긴 개요를 작성하겠다라고 영역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나면 계략적인 선들을 윤곽선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윤곽선에 맞춰서 나머지 그림들을 하나씩 그려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내 대지 안에 있는 내 건물의 윤곽선들이 진하게 강조돼서 보이게끔 그려주는 거예요. 배치도의 중요한 점은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건물과 내 땅과의 관계예요. 내 대지의 조건과 내 건물의 관계를 표현해주기 위한 게 배치도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려주는 거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진하고 굵은 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잘 보이겠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릴 때도 윤곽선을 먼저 대충 그리고 나면 내 건물에 관련된 부분과 내 대지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그리고 진하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그려주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 대지와 내 건물보다는 연하게 표현을 해요. 얇은 선으로. 그래야 내 대지가 더 눈에 확 도드라져 보이겠죠. 잘 보이겠죠.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음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금을 쳐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마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이 완성이 됐으면 여기에 개요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방위 표시, 그 다음에 축척 스케일 이런 것들을 여기에 써주고 문자를 써서 건물이 어디고 이 공간은 마당인지 뒷마당, 앞마당, 그리고 여기 텃밭인지 이런 것들을 글로 써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치도를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요. 배치도만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평면도도 있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평면도도 배치도를 그리는 것과 방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평면도를 그리는 목적이 배치도를 그리는 목적과 다르겠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는 요령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단 평면도 그리는 걸 읽어보면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 도면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적인 도면이란 이야기고요. 평면도를 성공적으로 제도하기 위해서는 건축 구조 지식과 표현 방법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구조 지식이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느냐? 건축물을 그릴 때 평면도상에서는 가장 강하게 표시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구조체예요. 구조체를 가장 진하게 강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면도는 수평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잘랐을 때 건물의 잘린 면을 내려다 보는 거죠. 내려다 봤을 때 뭐가 보입니까? 제일 강하게 보이는 게 바로 잘린 단면이 보이게 되겠죠. 그 잘려나간 단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 그게 골조, 즉 구조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구조체는 벽 또는 기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구조체가 벽인지 또는 기둥인지 벽돌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도면에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른 것들은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면 배치를 계산해서 중심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윤곽을 그린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순서대로 그리게 됩니다. 구조체를 그리고요. 창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창호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인면 요소, 그 다음에 가구, 마감 요소, 도면 기호, 제도 문자 이런 순서로 그리게 됩니다. 이 그려 나가는 순서가 결국에는 도면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구조체, 그 다음에 창호. 여기서 창호는 계구부가 되겠죠. 공간과 공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게 물리적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각적으로 열려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창호. 그 다음에는 인면 요소라고 하면 인면 요소가 평면상의 인면 요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닥판의 재료가 되겠죠. 타일인지 또는 이 공간이 그냥 콘크리트 바닥면인지 또는 나무가 깔려 있는 면인지 그 공간이 실내인지 실외인지
다음에 실외 중에서도 그 공간이 뭐 테라스나 발코니 같은 데크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들을 표현해 주는 게 결국에 인면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인면 요소라고 하면 항상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중간에 높낮이 레벨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 레벨을 표현해 주는 것도 인면 요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마감 요소 같은 경우에는 잘린 단면에서 벽체의 디테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는 노출 콘크리트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있으면 콘크리트 바깥쪽에 콘크리트의 바깥쪽 그리고 콘크리트 안쪽에 뭘 하게 됩니까? 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벽돌이 붙을 수도 있고 돌이 붙을 수도 있고 벽지를 바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당연히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거고 그랬을 때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의 마감선 구조체의 단면선과 마감재의 단면선이 둘 다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감 요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보게 되면 뒤에 일단 보면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1번 방법이 좋습니다. 정확한 치수선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치수선을 표현할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치수선의 안쪽으로 건물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선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벽체의 중심을 지나는 선,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 그리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리드 바깥쪽에 치수선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죠? 치수선들이 이렇게 있고 안에 가구들이 그려져 있고 계구부라든가 다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실의 이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도면을 그리는 평면도를 그리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2번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표를 할 때, 판넬 이런데 이런 치수선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아주 복잡해지겠죠? 일단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생략하는 경우에 2번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는 순서와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다시 한번 마감재 재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평면도 여러분들이 그릴 과제입니다. 과제. 이거 역시 A3로 출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옮겨 그려보세요. 똑같이 이 도면과 똑같이 A3의 제도용지에 평면도를 그리면서 벽, 그 다음에 창, 그 다음에 계단,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을 치수선 이런 것들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도면을 표시하고 어떤 항목들을 도면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연습을 하는 거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죠. 진한 부분은 왜 진하게 돼 있을까? 연한 부분은 왜 연하게 그렸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도면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이 배치될 공간과 그 다음 바깥쪽으로 치수선들이 들어갈 공간 이럴 때는 위아래 그리고 양옆으로 어느 정도의 여백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연하게 선들을 그리는데 결국엔 이 선들이 뭐가 되냐면 중심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벽체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처음에 기준선을 이렇게 연하게 그린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버리고 중심선을 그린 다음 벽체가 될 수 있게끔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치수를 띄워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중심선이 없지만 그려야 되는 벽체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준들을 잡아서 그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깥쪽에 대지를 지나가는 대지를 구획하고 있는 벽체들인 거죠. 담장이죠. 얘네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벽체를 아주 진한 선으로 가장 강조해서 구조체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릴 때는 한쪽 구석에서부터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I자, T자 이런 걸 대고 한쪽 방향으로 가로 방향이면 가로 방향을 먼저 쭉 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T자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T자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 삼각자를 이렇게 놔. 여기 삼각자를 놓고 삼각자를 세워서 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로 방향으로 쭉 그리는 거예요. 제일 진하게 강조돼서 그려져야 되는 구조체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구부를 그리는 거죠. 창호. 창호를 그릴 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창호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죠. 문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요. 삼각형 형태로 하나 그려놓은 미리 하나 그리면 좀 쉽죠. 그린 다음에 여기를 컴퍼스 또는 원형 템플릿을 이용해서 홀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문도 역시 진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외부 공간들 표현을 하고요. 여기 계단 이런 거 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크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가구들 그립니다. 화장실에 있는 가구, 주방에 있는 가구 이런 가구들을 다 그립니다. 외부 조경 관련된 정보들 표현하게 되고요. 방위 표시 하게 되고요. 여기 바닥 패턴, 인면 패턴이 되겠죠. 그리고 치수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명칭들, 실명칭 쓰고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는데 여기 보면 치수선이 아주 자세하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이 된 거고 과제를 할 때는 저렇게 자세한 치수선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지금 없네. 여기 자세한 치수선을 이걸 다 그릴 수 없죠.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여기 맨 바깥쪽에 있는 선, 얘,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얘,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에 관련된 치수선만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치수선들은 작은 치수선들은 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작은 치수선들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은 안 그립니다. 여기 요거는 요 벽 두께라던가 요 문 크기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도하기 쉬우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이거를 도면에 옮겨 그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큰 치수들, 바깥쪽에 있는 큰 치수 얘네들만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면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평면도 다음에 우리가 배워볼 거는 인면도입니다. 인면도를 보면 인면도를 보면 인면도는 평면도를 제도하면서 얻은 건축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고 그 내용도 비교적 간단해서 쉽게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인면도가 평면도에 비하면 좀 그리기가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잘리는 단면이 없어. 단면이 없습니다. 그럼 단면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강조해서 표현해야 되는 게 원래 구조체라 그랬는데 그럼 인면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 요소일까? 평면도에서는 잘린 단면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구조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실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개구부, 즉 창과 문이 어디에 배치가 돼 있어서 내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어떤 다음 공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공간에서 보이는 뷰가 창을 통해서 바라보이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공간 정보들이 중요한데 반해서 인면도는 그런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이 중요할 텐데 그 다른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건물의 윤곽선입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윤곽선 부분을 아주 진하게 강조해서 그려주고요. 그리고 건물의 윤곽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배경처럼 그림을 그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면도는 보통 네 방향의 모습으로 그리게 되어 있어서 남측, 동측, 서측, 북측으로 그리는데 건물의 정면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면,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늘 항상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나 북쪽을 바라보는 건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동서남북으로 딱 나눠서 그릴 수가 있겠지만 약간 남서향을 바라보는 건물이다. 그러면 인면도 이름을 남서향면도 뭐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그죠? 남서측면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건물의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는 걸 보면 순서로 보면 구조체의 윤곽선, 구조체가 제일 중요한데 이 구조체를 그리기 위해서 윤곽선을 그려요. 건물의 윤곽선, 그 다음 창호의 위치, 그죠? 창호 위치, 그 다음에 인면 요소, 가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구, 그 다음에 마감 요소, 그 다음에 도면 기호 이런 순서로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서들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릴 그림은 요 그림과 요 그림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역시 과제입니다. 제도용지에 에이스를 출력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릴 건데 보면 여기 진한 부분이 있고요. 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는 진하게 그려져 있고 여긴 왜 연하게 그려져 있고 이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죠? 뒤에 그림 그리는 순서를 보면서 왜 저 부분이 연한지, 왜 저 부분은 진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도면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그릴 거기 때문에 공간 배분을 잘 해야 되겠죠. 아까 앞에서는 평면도 하나만 그리고 배치도 하나만 그렸기 때문에 그 하나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서측면도 동측면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도면 두 개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두 개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와 위치를 결정을 해줘야겠죠.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윤곽선을 그리시고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 구조체가 되는 부분에 윤곽선을 먼저 밑그림을 그립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 내 대지의 레벨도 같이 표시해요. 이쪽 부분 대지, 이쪽 부분 대지, 이쪽 이렇게 레벨 표시를 같이 하게 됩니다. 레벨을 진하게, 그죠? 레벨이 진하게 그려지고 내 건물의 구조체가 되는 골조 부분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이게 골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도면을 보고 이게 골조다라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데나 진하게 그리면 그게 골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봐야 돼요. 도면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평면, 인면, 단면은 세트예요.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고 이 면만 보고 건물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요.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고 인면도가 이렇게 생기면 이 건물의 형태가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 3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지금 건물의 윤곽선을 다 그리고 진하게 그리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뭘 그립니까? 창입니다. 창. 창하고 문이 되겠죠. 창하고 문. 그리고 요 바깥쪽에 보이는 얘네들은 뭐냐면 이 맨 앞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체 말고 그 뒤에 배경처럼 셋백되어 있는 공간. 내 건물이긴 한데 정면에 나타난 부분 말고 뒤에 셋백되어 있는 부분. 그죠?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 뒤에 이 부분은 담장 부분입니다. 내 건물이긴 하지만 저 뒤에 담장 부분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문틀 이런 것들을 그려 넣습니다. 계단 이런 것들 그려 넣죠. 그 다음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지면, 지면을 표시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왜 그러면 까맣게 칠했어요?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잘린 단면. 인면도에서는 단면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내 땅 안에 건물이 이게 내 땅이고 요 네모가 내 건물이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을 쳐다보는 위치가 내 땅 안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또는 내 땅 밖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쳐다보고 있는 기준면이 있을 거예요. 기준면. 그 면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게 기준면이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다본 거다. 근데 하필 담장이 기준면보다 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 부분은 안 그리겠죠? 여기 잘렸죠? 그 다음 이 건물이 평지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평지에 안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이 건물이 이쪽이랑 이쪽이랑 레벨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버리면 요 밑에 부분, 잘린 아랫부분이 표현돼야 되겠죠. 지면 부분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 지면과 지면 아랫부분 그리고 내가 기준선으로 자른 부분 아랫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장 잘려나간 담장이 이렇게 잘린 면으로 표현이 되고 이 윗부분에는 지면 부분, 지면, 잘려나간 지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 잘려나간 면을 따로따로 그리겠죠. 이 지면과 이 잘린 단면 부분이 따로따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디테일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그림이 아마 될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패턴들, 인면에 보이는 패턴, 여기 조적식으로 벽돌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콘크리트 블록 같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서 담장을 쳤는데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인면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인면도 끝. 자, 인면도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도 앞에 설명한 거랑 그리는 방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의 단면도는 수직 방향으로 잘라서 수평 방향에서 바라본 형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을 수직 방향으로 평지에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잘린 이 건물을 어떻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도 표시를 화살표를 이쪽으로 해주면 이쪽으로 쳐다본 거고 이렇게 잘랐는데 화살표가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면도입니다. 그러면 잘린 요 면, 여기 잘려 있는 요 면을 그리면 단면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잘린 부분을 왜 표시해 주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잘린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여기가 잘린 부분이고 이렇게 쳐다봤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위쪽을 쳐다봤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걸 우리가 키플랜이라고 불러요. 키플랜. 키플랜이 있어야 이 잘린 단면이 어느 부분을 잘라서 쳐다보고 있는지 이해가 쉽겠죠. 그죠? 이 단면도만 봐서는 이게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면도에는 잘린 부분도 그리지만 잘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평면도 또는 배치도상에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키플랜을 보고 어느 부분이 이 도면의 단면도 부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다음에 이쪽 그렇게 잘려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위아래로 두 개이기 때문에 도면의 위치를 잡고요. 사이즈를 결정한 다음에 윤곽선을 그립니다. 윤곽선을 그리는 거는 인면도랑 비슷하죠. 인면도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인면도는 잘린 단면이 없는데 단면도는 잘린 단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잘려 나가 있는 이 단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처럼 평면도처럼 잘려 나간 단면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단면을 진하고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 창과 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처럼 들어가는 부분들, 인면도들, 그죠? 저 뒤에 잘려나간 걸 기준으로 저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 여기에 문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이런 가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겠죠. 그 부분들을 여기에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명들을 표현해주고 음영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단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도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면, 인면, 단면, 배치도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평면도, 그러니까 도면, 건축 도면 그리는 거를 과제로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도면 기호, 창호에 대한 기호, 그 다음에 건축 재료에 대한 표현 방법. 그래서 총 6개를 제도용지에다가 그리셔서 제출을 하시는데 제출을 가지고 오는 거는 우리가 온라인 강의가 끝나면 가지고 오시고요. 그 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그리면 그거를 스캔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서 각 장별로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과제 항목을 우리가 도어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단면도에 대한 설명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의 종류, 그 다음에 도면의 표현 방법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 강의에는
이제 투시도, 정투상법이 아닌 투상법에 의한 투시도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투시도법도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마감할 때 판넬을 만들면 거기에 투시도가 필요하겠죠. 건물을 보여줄 수 있는 모형도 필요하고 투시도도 필요하니까 투시도로 완벽하게 그리는 걸 우리는 목표로 하진 않지만 투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투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